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등부 2번이죠. 근데 중등부 2번이 초등부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두 로봇이라는 문제인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18년 강원도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동굴에는 N개의 넓은 방이 존재하며 좁은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N개의 방은 1번부터 N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1번 방, N번 방 이렇게 분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로는 정확히 N-1개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서로 다른 두 방 사이를 연결시켜주며 중간에 다른 통로와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방들이 트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임의의 두 방 사이를 이동할 때 같은 통로를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 경로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갈 때는 경로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이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신장트리라고 해요. 신장트리. 그래서 새로 발견된 동굴을 조사하기 위해 동굴 탐사 로봇 2대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두 로봇은 어떤 시점이 되면 각자가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동굴 내 같은 통로 위에 위치해야 된다. 같은 통로 위에 위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의 양 끝에 위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하고 6번호에 연결되어 있다든지 6번하고 7번에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림 이름 방이 9개인 동굴 내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통로를 선번호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통로에는 그 길이가 있죠. 여기 길이가 14, 5호고 6호고는 14고 그래서 1번 방과 9번 방에 위치해 있다면 1번 방과 9번 방에 위치했다면 2번과 5번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나온 거를 1번하고 5번이 지금 로봇이 있어요. 얘네가 통신하려면 1번이 5번으로 가서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1번으로 5번으로 가서 통신하면 되는데 1번에서 5번으로 가려면 이동거리가 얼마 18이 되잖아요. 여기 10하고 8. 그 다음에 여기 9번 방에 있던 애가 5번하고 2번 거쳐서 여기 와서 통신을 해도 되겠죠. 그럼 16이 될 거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1번이 2번으로 옮기고 9번은 9번 방에서 5번 방으로 오면 여기서 통신을 하게 되면 얘는 8을 이동하고 6을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이동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로봇의 위치가 주어지고 그리고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약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제약 조건에 n이 10만이라고 했어요. n이 최대 10만인데 통로의 길이는 1000을 넘지 않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문제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문제가 n이 5000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10만일 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5000까지만 해결을 하면 5000까지만 해결하면 몇 점이에요? 여기 41점을 빼고 59점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100점을 맞을 수 있냐, 59점을 맞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될 거예요. 입력례, 출력례가 나왔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동굴 내 통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요. 두 로봇의 현재 위치가 주어졌을 때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입력 자료를 잘 봐야 돼요. 방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라는 거예요. 10만 개. 그 다음에 두 로봇의 방 번호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두 로봇이 현재 있는 방 번호죠. 그 두 개가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n-1개의 통로 정보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는 n-1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풀이는 자,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모든 걸 다 연결해 보면 돼요. 출발지에서 다 가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DFS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돼요.
요거는 이 알고리즘 자체는 시간 복잡도가 얼마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경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다 가본다고 해도 n번이면 다 가볼 수 있어요. n번 이내에. 그러니까 시간 요 프리에 대한 DFS에 대한 시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두 방 사이의 전체 길이에서 가장 긴 구간 있죠. 가장 긴 길이. 거기를 상대로 그 가장 긴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양쪽에서 통신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서 가장 긴 길이 하나만 안 움직여도 되니까 빼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계함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재계함수에 대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재계함수를 줄 때는 호출 인자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출발지부터 방번호가 있어야죠. 현재 방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방까지 오기 위한 내가 현재까지 길이 여기까지 오는데 총 얼마가 걸렸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오는 중에서 가장 긴 것은 얼마였다. 알게 되면 그렇게 처음에 호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시작하는 방. 그리고 거기서는 거기까지 오는 데는 길이도 빵이고 최대 길이도 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호출을 하고 요게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걸 호출하다 보면 어디서 끝나요? 목적지 방에 딱 도착하는 순간 끝나죠. 그러면 그때 최대 길이를 출력하고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재계함수로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런 방이 있다면 1번에서 9번까지 가는 거 1번과 9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재계함수를 어떻게 순서로 호출이 되나 보죠. 1번에서 9번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1번에서 9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출발을 하는데 1번까지 오는 데는 0이 들었잖아요. 0이고 0.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길이 합이고 요거는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긴 거예요. 요렇게 호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연결된 애를 다 호출하는데 연결된 애가 2밖에 없잖아요. 그죠? 2를 호출하는데 2를 호출할 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가 들어요? 8이 들죠. 그리고 최대는 얼마야? 최대 역시 8이죠. 그죠? 최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호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갈 수 있는 건 3곳이니까 3개를 호출해요. 3개. 맨 처음에 3을 호출하겠죠. 3. 3을 호출하는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요? 8에다가 6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4가 되겠죠. 3까지 가는 길이 14.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 길이는 현재까지 8이었는데 여기 6이니까 8이 더 길죠. 그러니까 8을 그대로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호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3에서 호출할 수 있는 건 2밖에 없죠. 근데 2는 이미 호출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출됐던 거는 다시 호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리턴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4를 호출해 봐야죠. 4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4에 그 다음에 4에 얼마가 돼요? 8에서 5를 더하면 1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에 8하고 5 중에서 더 큰 거는 8이죠. 8. 이렇게 호출이 되죠. 요거는 빼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4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다시 리턴대 돌아와요. 그 다음에 뭐를 호출하네요? 5를 호출해야 되죠. 5. 5에 합은 여기 8이었으니까 8에다 10 더하면 18이 되겠네요. 18. 그리고 최대 길이는 10과 8을 비교해보면 되죠. 10이 더 크니까 1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1에서 5까지 오는데 현재까지 길이는 18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긴 건 10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뭐를 호출할까요? 얘가 6을 호출하겠죠. 6을 호출하는데 어쨌든 얘를 호출해봤자 여기 호출하고 갔다가 얘 호출하고 다시 돌아올 거고 얘 호출해서 돌아올 거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쭉 여기서 호출해서 한 번씩 다 호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뭐를 호출해요? 9를 호출하겠죠. 9가 되고 지금까지 합은 얼마가 되나요? 18에서 6을 더하니까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길이는 10이고 6이니까 10이 더 크죠.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목적지란 말이에요. 목적지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총 24가 들었고 여기서 제일 긴 게 10이니까 요 12치는 갈 필요가 없다. 24에서 11 빼면 얼마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14를 답에다 저장하고 여기서 리턴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14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계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시간 복잡도가 얼마예요? 모든 점이 한 번씩 호출한다 했을 때 n이에요. 그러니까 5n이 돼요. 그러니까 n이 최대 지금 10만이니까 이거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시간상. 자, 그럼 실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서 1과 연결된 애들을 찾는 게 문제가 되죠. 찾는 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찾을 거냐? 이게 이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저장해서 쓸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자세하게 조금만 살펴보고요.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입력 자료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입력 자료 형식을 입력 그대로 받아서 구주체 형식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입력 자료를 구주체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를 호출하잖아요. 2를 호출하면 여기서부터 1하고 연결되는 애가 쭉 가면서 다 돌면서 1하고 연결되네. 여기나 여기 1하고 연결되네. 이거 2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찾아서 걔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럼 2는 어떻게 돼? 2를 호출하면 여기 쭉 가면서 가면서 2가 여기도 있는데 얘는 이미 1이 호출됐고 2는 3하고 연결됐네. 또 4하고 연결됐네. 5하고 연결됐네. 쭉쭉 가면서 더 이상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호출됐을 때 걔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전부 다 돌아봐야죠. 이게 최대 몇 개예요? 이게 최대 n-1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개라고 보면 이거 시간 복잡도가 얼마 돼요? 5의 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한 점을 갔을 때마다 그 점에서 연결된 애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5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여기서 59점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59점까지가 n이 5000이라 그랬어요. 그 5000의 제곱은 충분히 나오죠. 5000개 정도일 때는 여기까지는 답이 완벽하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한 10,000개 정도까지도 아마 안전하게 나올 거예요. 10,000개, 20,000개도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였냐면 10만이라고 했죠. 10만 최대. 10만. 10만이면 10만의 제곱이면 원래 100억이에요. 100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이 넘는 것은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9점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입력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조금 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입력자료 형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렬해서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 자료를 가지고 처음에 입력된 자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 1에서 연결된 애가 2잖아요. 그럼 2에서 연결된 애 1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2, 1, 8도 하나 더 넣는 거죠. 이렇게. 요거 2, 3, 6은 2하고 3하고도 연결되고 3하고 2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하나를 두 개씩 2에서 4로 연결되고 4에서 2로 연결되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서 자료를 2배로 늘려놔야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요거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1은 2하고 연결되고 2는 1하고 연결되고 2는 3하고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쭉 전부 이제 정렬을 해놓고 나서 인덱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다 1번이라면 0번일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게 잘 안 써지네. 9번, 10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면 11번 이렇게 됐으면 자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서 인덱스별을 만들어서 1번은 1번부터 시작한다. 2번은 2번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3은 6번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4는 7번부터 시작한다. 5는 8번부터 시작한다. 6은 11번부터 시작한다.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2를 호출하면 1은 1번부터네. 그럼 1번에 가서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딱 여기 2니까 이제 없네. 그러니까 밑을 다 볼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를 호출했어요. 그럼 2는 어디에요? 2는 2번부터 시작하죠. 2번에 가요. 여기 처리하고 2는 1번하고 연결돼 있네. 3번하고 연결돼 있네. 4번하고 연결돼 있네. 5번하고 연결돼 있네.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3번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5를 호출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는 8번에 있네요. 8번부터 시작해서 2번에 연결됐고 9번에 연결됐고 6번에 연결됐고 얘는 6이니까 아직 끝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전체적으로 검색하는 게 어차피 하나는 한 번밖에 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만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이 돼요? n번 만에 처리가 끝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번 만에 바로 처리가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렬하는 걸 우리가 n제곱 알고리즘으로 정렬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정렬할 때 적어도 n로그 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정렬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렬하는 시간이 이 문제에서는 시간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렬만 n로그 n 이내로 해버리면 요거를 n제곱으로 하면 소용이 없고요. 자, 입력자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형식에서 해봤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이제 다른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있죠? 인접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인접행렬. 자, 인접행렬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접행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죠. 128이 입력이 됐어요. 128이 입력이 되면 2에다가 여기다 8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36이 나왔어요. 128은 이렇게 나왔으면 2일에도 8을 넣어야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3에 6이 나면 23에다가 6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3위에다가도 6을 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5가 6이다. 그럼 95에다가 6을 놓고 그 다음에 59에다가도 6을 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를 노출하면 1번에 연결된 거는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0이 아닌 수가 있으면 그게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뒤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배열이 문제예요. 이게 최대가 얼마랬어요? 최대가 10만이에요. 10만 곱하기 10만이라는 배열이 잡히질 않죠, 일단. 그 다음에 잡힌다 하더라도 어때요? 시간이 하나를 호출하면 여기서 연결된을 찾기 위해서 이걸 n개를 다 돌아야 되죠. 그 시간 복잡도도 역시 10만 곱하기 10만이 돼요. 그러니까 요 방법은 역시 우리가 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5,000개짜리다. 이거는 해당이 돼요. 5,000개. 그러니까 요 방법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59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인접행렬은 이렇게 이제 그 n의 개수가 작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0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을 받으려면 인접행렬이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인접 리스트를 쓰면 된다. 인접 리스트를 쓰는 방법이 여기서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링크 리스트를 주로 많이 썼죠. 연결 리스트에서 연결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아까 여기 했던 거에다가 1번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우리가 조금 이제 바꾸면 시간을 줄인다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요. 여기서 아까 이 배열을 가지고 128이면 2에다 8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구조체로 만들어서 1은 2번에 연결돼 있고 2번에 연결돼 있고 그 길이는 8이다. 요거를 요 정보를 같이 저장을 여기다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236은 여기 3번에 연결돼 있고 길이가 6이다. 또 3위에다가도 2번에 연결돼 있고 길이가 6이다. 이거를 여기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차례대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2번에 연결되는 여기 놓고 여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라고 해서 5번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 2번을 호출됐을 때 2번에서 연결된 애들은 여기서 차례대로 연결돼 쭉 가다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간은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간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간을 이걸 배열을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면 10만 곱하기 1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접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써서 자, 1번에 연결된 것은 자, 2에 8이다. 여기 또 연결된 게 있다면 여기다 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죠. 포인터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먼저 학습을 해야 여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236이 나오면 2는
3번에 연결되어 있고 길이는 6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다가는 또 2번에다 연결되어 있고 길이가 6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쭉 해놓는 거죠. 이거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널 값이 나올 때까지 쭉 검사를 하면 돼요. 이것도 시간이 뭐예요? n번에 끝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이 이제 연결 리스트를 좀 귀찮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벡터예요. 벡터. 벡터는 우리가 일단 일반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연결 리스트처럼 동적으로 크기를 생성할 수, 이게 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배열 대신에 쓰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 이제 벡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학습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벡터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 한번 코드를 다 작성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벡터를 위한 코드를 제가 작성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를 보죠. 처음에 자, 일단 include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는 미리 선언을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std를 앞에다 안 쓰고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항상 선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 n이 있죠. n은 뭐예요? 이제 전체 개수. 그 다음에 스타트가 있고, 그러니까 시작 위치, 엔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점이에요. 로봇이 있는 위치예요. 로봇이 있는 위치를 하나는 스타트라고 하나는 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엔드에다가 이게 언더바를 쓴 것은 엔드가 이제 함수에 쓰이는 게 이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ANS는 이제 답을 출력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체크는 우리가 재기함수에서 한번 호출된 것은 다시 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자, 구조체로에서 이제 연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하고 그 다음에 길이.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1번에 연결된 것은 2번과 길이는 8이다. 이렇게 넣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로 만든 거예요. 이제 요거를 배열로 넣을 수도, 그냥 배열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벡터 배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벡터로 해서 벡터 데이터, 이제 형식은 데이터 형식의 벡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연결 상태를 몇 개예요? 최대 10만 개니까 1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링크를 배열로 해서. 그래서 링크 1번에 연결된 애들을 쭉 차례대로 놓고 2번에는 2번에 연결된 애들을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메인 함수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메인 함수에서 일단 SED, 요거는 이제 입력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점, 그죠? 두 점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S하고 E하고 연결되고, 거기 길이가 D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으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일단, 전체 노드 이수, 그죠? 노드 이수 N과, 두 로봇의 위치, 스타트 엔드를 입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n-1개니까 1번부터 n보다 작은 데까지예요. 그래서 n-1개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SED를 받죠.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S에서 그러니까 S에서는 2까지 갈 수 있고 길이가 D다 이거잖아요. 그죠? 또 거꾸로 E에서는 S하고 연결돼 있고 길이는 D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링크에다 넣는 거예요. 링크 S에다가 자, 벡터는 거기 넣는 방식이 뭐냐면 동쪽으로 넣으면 푸시백으로 넣는 거예요. 푸시백 하면 그 자료가 링크 S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가. 그런데 뭐예요? 2까지 가는데 길이가 D다. 이거를 뭐냐면 요 구조체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구조체로. 근데 요거 이제 C++ 이제 11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인데, 그 옛날에는 이걸 이제 여기다 생성자를 따로 만들어 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렇게 지금 써주면 요 원소를 차례대로 얘네 E가 노드로 들어가고 D가 렌으로 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E에다가도 넣어야죠. 링크 E에다가도 푸시해서
S까지 2에서 S하고 연결되어 있고 거리 길이는 D다.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벡터에 넣는 거 다 됐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출발지를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FS를 호출했어요. DFS 출발지 스타트. 그리고 총점은 총점이 아니라 전체 길이 거기까지 길이는 빵이죠. 출발지니까 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대 길이도 다시 당연히 빵이죠. 아무 데도 간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를 호출하면 얘가 값을 구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ANS에다가 저장된 거를 출력하고 리턴하고 끝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끝났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DFS만 완성을 하면 되겠죠. DFS는 맨 위에다가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DFS를 뒤에다가 썼어요. DFS 한번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저거를 받아야죠. 일단 현재 위치는 노드예요. 현재 위치가 노드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까지 오는데 길이 길이 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긴 방사의 거리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물 스타트 얘가 스타트고 0이고 0일 거예요. 얘가 이제 자 체크 이미 근데 여기 호출을 했더니 이미 얘가 방문했던 자리라면 그럼 돌아가야죠. 방문했던 데는 모든 노드는 한 번만 호출되게 되도록 해야지 여러 번 호출되면 이게 1이 2번 호출하고 2가 다시 1 호출하고 1이 다시 또 2 호출하고 이렇게 해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한 데는 표시를 했다가 이렇게 리턴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다음번에 다른 데서 다시 방문을 못하도록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조건을 해줘야죠. 자, 노드가 여기 왔더니 여기가 목적지네.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총 길이에서 최대 길이를 빼버리면 이제 걔가 이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ANS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최대 전체 길이에서 가장 긴 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턴 1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턴 1을 왜 하냐면 얘가 불필요하게 계속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목적지에 왔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1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이터레이트인데요. 이터레이트는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벡터에 대한 문법을 좀 익혀둬야 돼요. 그래서 이터레이트는 왜 쓰냐면 요거 P가 반복자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요 해당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트 노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차례대로 다 여기 들어있는데 걔가 들어있는 걸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P는 링크 노드의 begin 그러니까 링크 노드에 있는 자료의 맨 앞에가 begin이에요. 그리고 end는 마지막 자료 다음에가 end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료에 왔다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료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end가 아니라면 여기서 계속 노드에 있는 거 링크 노드에 있는 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 피하면 현재 거에서 다음 자료로 계속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는 어디냐면 링크 노드에 있는 자료 그게 뭐냐면 P가 되는 거예요. P 그 자료가 P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DFS를 호출하는 거예요. DFS P에 있는 노드죠.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된 노드 그리고 썸은 뭐예요? 합계 현재까지 합계에다가 P에 있는 길이를 또 더해야죠. 그래야 이제 P까지 거리가 되겠죠. 합계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max는 뭐냐면 max는 더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요것도 우리가 이제 using namespace를 썼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axlen 지금까지의 최대 길이와 그 다음에 현재 P에서 P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서부터죠? 여기가 현재 노드에서 P에 있는 그죠? P에 있는 노드까지의 길이 있죠. 그죠? 그 길이 중에서 더 큰 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값이니까 현재까지 큰 값과 지금 새로운 값과 해서 더 큰 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품을 쓴 거는 뭐냐면 이 값을 호출했더니 1이 리턴돼 왔다. 1이 리턴돼 왔다는 거 뭐냐면 목적지를 찾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1이 리턴되면 더하지 말고 리턴 1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 0이죠. 여기 만약 여기서 중간에 리턴이 안 됐다면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으니까 리턴 0을 해서 계속 다른 곳을 탐색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DFS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약에 이런 벡터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찾아서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STL, 이 STL 컨테이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좀 익혀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니까 잘 익혀뒀다가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